请听韩语节目 간추린 뉴스.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오늘은 2025 울산년 정월 초사흔날로 생쥐가 결혼하는 날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전통 풍습에 따르면은 담, 벽, 모퉁이에 소금과 쌀 또는 떡을 뿌려서 생쥐들과 함께 하나의 풍수를 누리며 또한 생쥐들의 결혼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날 사람들은 일찍 취침을 하게 됩니다. 세시풍 속의 정월 초사흔날 대문을 지켜주는 문의 신을 그려 넣은 종이를 태우는데 이는 묵은 한 해가 다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사흘의 금기 중에는 이날 외출하지 않는 게 좋으며 그래서 나가서 새해 인사를 해서는 안 되고 외출이나 손님 맞이 모두 피해야 하며 이날은 또 곡물의 신의 생신이기 때문에 쌀밥이 아닌 다른 주식을 먹어야 합니다. 1월 31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라칭더 총통은 중국의 타이완 병탄 야욕은 변함이 없기에 자신은 국가 원수로서 우리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루강 천호궁 참배길에서 밝혔습니다. 최근 소방설비 기능사 스카우트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TSMC 등 하이테크 산업과 물류 창고 산업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화재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소방 전문 인력을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台湾의 결혼 이민자는 이미 60만 명을 돌파했고 그들의 2세를 포함할 경우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집권 민주진보당은 미래 선거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될 신주민을 대상으로 자문 서비스 센터 등을 작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 최근 정세로 인해서 국제 금값은 타이페이 시간 오늘 새벽 온스당 미화 2,844달러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년 음력 정월 초사흘을 맞아서 라칭더 총통은 오늘 중부 장화 소재 루강 천호궁에서 국가사회를 위한 기복과 현장 시민들에게 복주머니를 나누며 설을 축하했습니다. 양안 관계와 관련한 언급에서 라이 총통은 중국이 타이완을 병탄하려는 야욕은 변함이 없으며 그들이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하든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력적 위협과 경제적 이익으로 유인하는 방식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대타이완 통일전선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 타이완 검찰 당국에 의해서 기소되거나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간첩 범죄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중국의 대타이완 통일전선 전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냈는지를 알 수 있다며 그렇게 현재 총통 자리에 있는 자신은 국가의 안전과 국가의 생존 발전을 지속하는 존속 문제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 취약층을 돌보며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라이 총통은 시사에서 최근 자이현과 타이난시 일대의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지진이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마저 여신께 빌었다며 사회 문제 방면으로 타이완에서는 하루 평균 500여 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70% 이상은 투자 사기 사건으로 일평균 약 4억 원에서 6억 원 뉴타원 달러 하나 약 176억여 원에서 264억여 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이 평생 저축을 빼앗기는 것이자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투자를 소개하는 등으로 접근하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므로 여기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근년 들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에서 높은 임금으로 소방설비 관련 인재를 초빙한다는 광고를 내고 있어서 국내 소방 전문 인력들이 하이테크 기업으로 스카웃되는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소방설비 기능사 협회 이사장 겸 다이에 대학교 소방안전학사학위 겸임 교수를 맡고 있는 허쇼총은 소방설비 기능사는 소방 관련 업무의 설계에서부터 검사, 수리, 보수 등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하며 근년 들어서 전기차 리튬 전지 에너지 저장 화재와 고층 렉 창고 즉 하이베이 창고 및 태양열 에너지판 등 대형 공장이 점차 늘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화재도 출현하고 있어 전문 소방 인력을 필요로 하고 또한 낡은 건축물의 방화 피난 시설은 하루속히 리노베이션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소방 인력을 고임금으로 스카웃하는 기업은 대부분 하이테크 산업과 물류 창고 분야의 기업들로 반도체 테스트, 패키징 공장, 전자상거래의 대형 창고 등 기업으로 이러한 기업은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워서 더욱이 소방설비 기능사 인재들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설비 기사 증서를 소지한 전모 씨는 단연간 재해 현장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이별을 목격해오면서 가족 생계를 위해 10년간의 소방대원 경력을 뒤로하고 TSMC로 일자리를 바꿨다며 TSMC에서 소방설비 기술 기능사로 일하는 게 많이 피곤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타이완 중앙통신사 기자질문에 답했습니다. TSMC사에서 소방설비 기사를 스카웃한다는 구인 광고는 2023년부터 출연했는데 소방 전문 기사를 조빙해 그들로 하여금 재해 발생 시의 대책을 책임지고 새로이 건설하는 공장의 소방 설비를 더 정진시키며 아울러 리스크 관리 분석 등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소방 공무원에서 TSMC로 일자리를 전환하며 그들의 연봉은 최저 원래 연봉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TSMC에서 소방설비 기사를 맡고 있는 전모 씨는 그동안 TSMC에서 수십억 뉴타원 달러 한화 약 440억 이상의 공장 안전을 수호하는 일 자체는 스트레스가 심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 소방공무원 시절처럼 위의 상사의 결재를 받고 천천히 대응하는 것과는 완연 다르다며 그의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현재 타이완에는 혼인으로 이민 온 신주민은 이미 60만 명을 넘어섰고 그들의 자녀를 합칠 경우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신주민 인구가 해마다 증가해 대선이나 총선 등 중앙정부의 선거에 비해서 지방선거는 신주민들이 평소에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선거라서 지방선거를 대비한 집권 민주진보당은 신주민은 미래 선거에서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될 투표라며 최근 6개월 이래 전국의 신주민 자문 서비스 시설 14곳을 신설하고 신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미래 국회 막료 인재 양성 계획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진보당 부비서장은 민진당이 2024년 8월 이래 신설한 신주민 자문 서비스 시설에서는 정치 이념을 말하지 않고 신주민 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년 이래 성과가 두드러져 신주민들이 구직, 롱텀 케어, 타가, 자녀 장학금, 창업보조금 신청 등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민진당 의원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타이완에는 약 10%의 젊은 세대들이 신주민 2세 신분을 갖고 있다고 민진당 신주민 사무부 주임이 밝혔습니다. 국제 금값은 런던 현지 시간으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AFP에 따르면 국제 표준시간 30일 오후 6시, 대배 시간 31일 새벽 2시경에 국제 금값은 온스당 미화 2,844달러의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말 온스당 미화 2,790달러 이래로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한 시세입니다. 영국의 투자 플랫폼 하그리브스 랜스다운 자금 및 시장팀장 수잔나 스트리터는 이전의 금값 시세가 최고가를 기록한 데에는 중동의 정세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정세였다면서 오늘날의 최고가를 새롭게 찍게 둔 것은 시장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데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덧붙여서 금값 시세가 높아지게 된 원인 중에는 아마도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이번 주 증시의 파동을 일으켜 그랬을 수도 있다는 등의 다른 원인을 밝혔습니다. 작년 2024년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하나같이 금리 인하를 하였고 글로벌 제2대 황금 보석 소비 국가인 인도에서 황금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하면서 금값 인상을 촉진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도 본다고 스트리터 팀장은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뉴스가 마칩니다. 진행의 백점입니다.